여기 세계적인 스포츠 전문가가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다가 결국 무릎 꿇게 된 충격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그는 한국인들이 실력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다며 공개적으로 조롱했는데요. 심지어 팟캐스트에서 한국인들의 착각이 가장 큰 문제라며 독설을 퍼부었죠. 그런데 불과 몇 달 후 그는 생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모습에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제피르 트레일렌이에요. 거의 20년 동안 축구를 취재해왔죠. 리그 간 선수 이적을 전문으로 다루는 유명한 스포츠 분석가로서 저는 모든 걸 다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의 LAFC 이적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회의적인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훌륭한 선수죠. 제가 팟캐스트에서 말했답니다. 하지만 MLS에서 그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 말들은 저를 계속 괴롭히게 될 거였어요. 유튜브 댓글과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끝없이 울려 퍼졌죠. 토트넘에서 온 세계적인 스트라이커가 시즌 중반에 리그에 합류한다고요?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저만 그렇게 평가한 게 아니었어요. 동료 분석가들도 이 전례 없는 이적에 대해 저와 같은 의구심을 품었죠. 그날 아침,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7월의 뜨거운 태양이 도시를 내리쬐고 있었죠. 에어컨이 켜진 차 안에서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의 첫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고, 저는 그걸 직접 취재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예측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BMO 스타디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팬들이 특히 많았죠. 그들은 7번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한국어로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그 열정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팬들의 열정이 선수의 성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기자회견장으로 들어가면서 동료 기자 마크를 만났습니다. 제피르, 어떻게 생각해? 그가 물었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프리미어리그와 MLS는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 적응하기 쉽지 않을 거야.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봐. 특히 시즌 중반에 합류하는 건 더 어렵지. 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여러 언어로 된 대화 소리가 뒤섞여 들렸죠. 저는 앞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기사의 헤드라인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손흥민, MLS 적응의 큰 도전 측면 같은 거 말이죠. 그때 문이 열리고 손흥민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LAFC 유니폼을 입은 그의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토트넘의 하얀 유니폼에 익숙했던 터라 새로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LAFC의 감독과 단장이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통역사도 준비되어 있었지만 손흥민은 영어로 직접 말하기 시작했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말했어요. MLS는 훌륭한 리그이고 LAFC는 야심찬 클럽입니다. 팀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메모했습니다. 전형적인 기자회견 멘트구나 생각했죠. 모든 선수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진짜 시험은 경기장에서 이뤄질 거였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피르 트레일렌입니다. 손 선수님, 프리미어리그와 MLS의 수준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약간 공격적인 질문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제 일이었죠. 손흥민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어요. 모든 리그는 각자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MLS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훌륭한 선수들이 많아요. 저는 겸손하게 배우면서 적응할 겁니다. 외교적인 답변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시즌 중반에 합류하는 건 더 어렵지 않을까요? 팀 전술에 적응하고 새로운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손흥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도전을 좋아합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빨리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팬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일부는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죠. 소니, 그들의 목소리가 주차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손흥민은 분명 겸손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MLS는 다른 종류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름의 무더위, 긴 이동거리, 다른 플레이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팟캐스트를 녹음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을 만났는데요.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인상적인 선수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에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MLS에 와서 즉시 성공한 경우는 드물거든요. 특히 시즌 중반에 합류한다면 더욱 그렇죠. 공동 진행자인 세라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제피르. 게다가 손흥민은 이제 30대 중반이죠. 전성기를 지났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그거예요. 제가 말했죠. LAFC 팬들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팟캐스트가 업로드되자마자 반응이 쏟아졌어요. 한국 팬들은 화가 났고 LAFC 팬들은 실망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는군요. 한 댓글이 달렸어요. 며칠 후 손흥민의 첫 훈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훈련장에서의 모습과 실제 경기는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LAFC의 홍보팀이었어요. 트레일렌 씨, 손흥민 선수와의 독점 인터뷰에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놀랐지만 즉시 수락했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저에게 인터뷰 기회를 주다니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의견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인터뷰 당일, 저는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손흥민은 훈련을 막 끝낸 상태였어요.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죠. 안녕하세요, 트레일렌 씨. 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제 팟캐스트 들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아, 그러셨군요. 제 의견이 좀 직설적이었나요? 괜찮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비판도 발전의 동력이 되니까요. 사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름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죠. MLS 적응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요. 그가 답했습니다. 날씨도 덥고 이동거리도 길고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죠. 하지만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예요. 새로운 도전을 원했거든요.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이죠? 커리어 후반부에, 시즌 중반의 말이에요. 손흥민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축구는 숫자가 아니에요. 나이나 시기보다 중요한 건 열정이죠. 저는 아직도 배고파요. 증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 진정한 결의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같은 말을 했다가 실패했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의 말을 곱씹었어요. 축구는 숫자가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너무 데이터와 통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20년간의 경험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인터뷰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손흥민, 현실을 마주하다였죠. 여전히 비판적인 톤을 유지했지만 그의 열정은 인정했어요.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LAFC 팬들이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기를 바란다. 기사가 올라가자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죠. 일부 팬들이 제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기다려봐요, 트레일렌 씨. 곧 당신의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팬들의 맹목적인 희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떨쳐냈어요. 20년간의 경험과 분석이 틀릴 리 없었죠. 손흥민의 MLS 데뷔전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제 예측이 맞다는 걸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제 자신의 명성을 걸고 있었어요. 유명한 분석가로서 제 의견은 무게가 있었죠.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 신뢰성에 큰 타격이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데이터가, 경험이, 논리가 모두 제 편이라고 믿었죠. 손흥민이 고전할 거라고, MLS가 그에게는 너무 큰 도전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교체 선수로 피치에 발을 딛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단 8분 만에 그는 동점골로 이어진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프레스박스에서 지켜보던 저는 제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죠. 그의 속도는 파괴적이었고 판단력은 완벽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인정할 준비는 되지 않았답니다. 그가 움직이는 방식, 달리는 타이밍, 새로운 팀 동료들과의 즉각적인 호흡. 마치 평생 MLS에서 뛰어온 선수 같았죠. 이 월드클래스 선수는 단순히 적응하는 게 아니었어요. 첫 터치부터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반전 내내 침묵하던 1만 8천 명의 관중들이 갑자기 살아났죠.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스탠드가 들썩였고 그의 이름을 외치는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가 쓴 기사가 화면에 떠 있었죠. 손흥민의 MLS 이적은 실패할 것이라는 제목이 조롱하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다른 기자가 제 어깨를 툭 쳤죠.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당신도 틀렸군요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경기는 계속됐고 손흥민은 계속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왼쪽 측면을 파고드는가 하면 중앙으로 침투해서 수비수들을 혼란에 빠뜨렸죠.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팀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 만난 선수들인데도 손흥민을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이었죠. 공이 나오면 가장 먼저 손흥민을 찾았고 그가 손짓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뛴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제 옆에 앉은 베테랑 기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MLS를 취재했는데 이런 데뷔는 처음 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손흥민이 또 한 번 돌파를 시도했어요. 수비수 2명을 순식간에 제치고 슈팅 각도를 만들었죠. 공은 아쉽게 골대를 스쳤지만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불과 15분 전만 해도 이 선수가 MLS에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믿기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편집장의 메시지였죠. 기사 수정 필요한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죠. 경기장 전광판에 손흥민의 이름이 크게 떴어요. 공식 데뷔전에서 보여준 활약상을 정리한 통계였죠. 터치수, 패스 성공률, 드리블 성공 횟수 모든 수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새로운 기사를 써야 했죠. 하지만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주변의 다른 기자들도 바쁘게 타이핑을 하고 있었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손흥민이 얼마나 특별한 선수인지를요. 경기가 끝날 무렵, 손흥민은 또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완벽한 스루 패스로 동료의 결승골을 도왔죠. 경기장은 축제 분위기였고, 팬들은 새로운 영웅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저는 프레스 컨퍼런스룸으로 향했어요. 곧 감독과 선수들의 인터뷰가 있을 예정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다른 기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손흥민 얘기뿐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월드클래스야. MLS 역사상 최고의 데뷔전일 거야. 우리가 다 틀렸어. 완전히 틀렸다고. 저도 마음속으로 인정했죠. 우리는 틀렸고 손흥민은 옳았다고요. 그는 새로운 리그, 새로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진짜 중요한 건 그의 열정과 프로의식이었죠. 프레스 컨퍼런스룸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에서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놀라움, 경외감,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곧 감독이 들어왔고 첫 질문이 나왔어요. 당연히 손흥민에 관한 것이었죠. 감독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는 특별한 선수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제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기사를 써야 할 때였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손흥민의 MLS 데뷔가 증명한 것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모든 논리를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손흥민의 유니폼 판매량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LAFC의 내부 관계자들이 제게 말해주기를 수요를 전혀 따라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니폼을 생산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팔려나갔거든요. 그 숫자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손흥민의 유니폼 판매량이 메시의 것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3배라니요. 심지어 르브론 제임스의 레이커스 유니폼도 손흥민의 인기를 따라잡을 수 없었죠.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머천다이징 담당 이사가 인터뷰 중에 제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전 세계적인 판매량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광경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LAFC 공식 스토어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사람들이 손흥민의 7번 유니폼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는 더 심각했어요. 새로운 재고가 올라오면 단 몇 분 만에 품절이 되어버렸죠. 저는 아들을 위해 유니폼을 사려고 했는데 벌써 3번째 시도예요. 한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결의가 보였죠. 아들이 손흥민 선수를 정말 좋아해서 꼭 사주고 싶어요. 이 현상은 단순히 LA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죠.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남미,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손흥민의 LAFC 유니폼을 원했습니다. 배송 부서 직원들은 밤낮 없이 일해야 했어요. 제가 LAFC의 재무 담당자를 만났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첫 주에만 우리가 예상했던 연간 판매량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가 말했죠.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지 유니폼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흥민의 이름이나 번호가 들어간 모든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모자, 스카프, 열쇠고리, 심지어 양말까지도요. 한 매장 직원이 제게 말하더군요. 손흥민과 관련된 것이면 뭐든지 팔려요. 정말 마법 같아요.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도 이 현상을 분석하느라 바빴어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죠. 이건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인기가 아닙니다. 문화적 현상이에요. 손흥민은 축구 선수를 넘어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숫자들이 이를 증명했어요. 손흥민의 유니폼 판매로 인한 수익이 그의 이적료 2,650만 달러를 불과 몇 달 만에 회수할 수 있을 정도였죠. LAFC 구단주들은 처음엔 그 거액의 이적료에 대해 걱정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너무 싸게 데려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적료가 2,650만 달러였죠. 지금 보면 그건 정말 푼돈이었어요. 한 임원이 비공식적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기쁨이 가득했죠. 이 상업적 성공은 단지 LAFC에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MLS 전체가 주목받기 시작했죠. 다른 구단들도 아시아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리그 전체의 방송 권료도 올라갔습니다. 손흥민 한 명이 리그 전체를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한 팬이 보낸 편지였어요. 그녀는 이렇게 썼더군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저희 가족이 모두 LAFC 팬이 되었어요. 매주 새벽에 일어나서 경기를 봅니다. 이제 LA가 제2의 고향처럼 느껴져요. 이런 팬들의 열정이 바로 상업적 성공의 원동력이었죠. 단순히 유니폼을 사는 것을 넘어서 그들은 LAFC와 MLS의 충성스러운 팬이 되었습니다. 경기장에는 한국어로 된 응원 구호가 울려 퍼졌고 한국 음식을 파는 부스도 생겼어요. 스폰서들도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LAFC와 스폰서십 계약을 맺으려 했죠. 광고판에는 한글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경기장 주변은 마치 작은 코리아타운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스포츠 경제학자가 제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문화 교류이고 글로벌 현상입니다. 손흥민은 단지 공을 차는 선수가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손흥민의 영향력은 숫자로만 측정할 수 없었죠. 그는 MLS의 위상을 높였고 LA를 세계 축구의 중심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가 LAFC 유니폼을 입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가 이 모든 것을 취재하면서 느낀 건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였습니다. 손흥민이 앞으로 어떤 기록을 세울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의 이적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하나의 혁명이었다는 것을요. 방송국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제 다리가 떨렸어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일을 해야 하는 날이었죠. 바로 시청자들 앞에서 제 잘못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카메라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아마 오늘 방송이 화제가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나 봅니다. 준비됐나요? PD님이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은 시청자들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부분이 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죠. 의자에 앉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 진행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지난주에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5초 전 스태프의 외침이 들렸어요.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전국의 수많은 축구 팬들이 제 말을 듣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방송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런 순간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신 있게 비판했던 선수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니요. 저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드디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쓰디쓴 맛이 났지만 동시에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전달한 모든 손흥민 선수 비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스태프들도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정확히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말했어요. 그의 플레이가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심지어 벤치에 앉아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김 해설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지난주에 저와 같은 의견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경기를 보셨나요? 저는 시청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해트트릭을 기록했어요. 그것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말이죠. 화면에 어제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나타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골 장면이었어요. 그가 수비수 3명을 제치고 골키퍼까지 농락하는 모습이 보였죠. 이 골을 보세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에요. 완벽한 기술과 판단력, 그리고 침착함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죠. 두 번째 골 장면이 이어졌어요. 30m 밖에서 때린 환상적인 중거리 슛이었습니다. 이런 슛을 성공시킬 수 있는 선수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요? 세 번째 골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팀 동료와의 완벽한 연계 플레이 후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장면이었죠. 우리가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과대평가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의 진가를 제대로 못 봤던 거죠. 이 해설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통계와 숫자에만 집착했어요. 하지만 축구는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죠. 특히 손흥민 같은 선수는요. 박 해설위원도 동의했어요. 그는 팀을 위해 희생하는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통계에 잘 안 나타나죠. 저는 시청자들의 메시지 중 일부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시청자분이 이렇게 쓰셨네요. 당신들은 손흥민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못 봤나요? 그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도 헌신적이에요. 또 다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분은 손흥민은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에요. 그는 팀의 리더이고 동료들을 더 나은 선수로 만들어요라고 하셨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틀렸고요. 여러분의 지적과 비판에 감사드려요. 방송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다른 면들도 분석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팀플레이, 그리고 큰 경기에서 보여주는 강심장에 대해서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김 해설위원이 말했죠. 어제 경기 후 인터뷰였어요. 해트트릭을 했는데도 팀의 승리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갖춘 선수였죠.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마도 선입견 때문이었을 거예요. 또 최근 몇 경기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고요. 이것은 저에게 큰 교훈이었습니다. 축구 해설가로서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한 선수의 진가는 몇 경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요. 앞으로는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저는 약속했어요. 모든 선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성급한 판단은 피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님,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선수예요. 앞으로도 멋진 플레이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빨간 불이 꺼졌어요. 방송이 끝났죠. 스튜디오를 나오면서 이상하게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자존심은 상했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죠. PD님이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잘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벌써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제 사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었죠. 진정성 있는 사과 감사합니다. 이래서 당신의 방송을 계속 봐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니까요. 손흥민도 분명 이해할 거예요. 물론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다시 손흥민의 경기 영상을 봤어요. 이번엔 편견 없이 순수하게 그의 플레이를 감상했죠. 정말 아름다운 축구였습니다. 그가 공을 다루는 모습,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는 방식, 골을 넣는 순간의 침착함. 모든 게 완벽했어요.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저를 더 나은 해설가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앞으로는 더 겸손하게, 더 신중하게 선수들을 평가하겠다고 다짐했죠. 축구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스포츠예요. 그리고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선수 인터뷰를 통해 제가 알게 된 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마테우스 보구스 선수가 저에게 말했죠. 손흥민 선수와 함께 플레이하니까 경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훈련을 기다려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르코 파르판 선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실력만큼이나 인품이 훌륭해요. 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뉴잉글랜드전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MLS 첫 골을 넣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죠. 하지만 그는 동료에게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패스로 팀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감독님이 나중에 저에게 설명해 주셨죠. 자신의 기록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플레이가 모든 동료들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훈련장에서 직접 본 광경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젊은 선수들과 함께 남아서 추가 훈련을 했어요. 영어가 서툰 선수들에게는 몸짓으로 설명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죠. 형,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한 젊은 선수가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답했어요. 좋아요. 조금만 더 각도를 낮춰보세요. 다른 선수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 플레이를 즐기던 선수들이 이제는 패스를 먼저 생각하더군요. 수비수들도 더 자신감 있게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고 나서 우리 팀이 하나가 됐어요. 한 베테랑 선수가 저에게 털어놨죠. 그가 보여주는 희생정신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식당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각자 따로 앉아 식사했지만 이제는 다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중심이 되어 대화를 이끌었죠. 오늘 훈련 어땠어요? 그가 젊은 선수들에게 물으면 모두가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경기 전 라커룸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긴장하던 선수들이 이제는 서로 격려하며 웃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든 변화였죠.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못할 게 없어요. 그가 경기 전에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실제로 팀의 성적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높아졌고 득점 기회도 늘어났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선수들의 표정이었어요. 모두가 즐기며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팀이에요. 한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됐죠. 팬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경기장에 오는 관중 수가 늘어났고 응원 소리도 더 커졌어요. LAFC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선수는 단순히 좋은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더 나은 선수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스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팀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이제 모두가 그 도전을 즐기고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가져온 마법 같은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을 쓰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한때 런던까지 5천 명이나 날아갔던 한국 팬들이 이제는 로스앤젤레스로 몰려들고 있었죠. 그들은 영웅을 따라 뉴잉글랜드까지 4,200km를, 댈러스까지 2,000km를 기꺼이 날아갔습니다. LAFC 경영진이 비공식적으로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토트넘이 손흥민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의 몇 배는 될 거라고 했죠. 잠재적으로 수억 달러의 수익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넘어서, 제 공개적인 사과를 넘어서, 기록적인 유니폼 판매를 넘어서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MLS의 팬들이 행복 축구라고 부르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기쁨으로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팀 동료들이 그 주변에서 성장하는 것을 목격하고 한 선수의 이적이 가져온 글로벌한 영향력을 보면서 깨달았죠. 제 초기 회의로는 손흥민에 대해서만 틀린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월드클래스 재능이 새로운 장에 온전히 헌신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틀렸더군요. 경기장에서 본 광경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 팬들만이 아니었어요. 멕시코계 미국인 가족들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도, 백인 축구 팬들도 모두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한 소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해요? 아버지의 대답이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그가 웃으면서 경기하기 때문이야. 제가 처음 MLS 이적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을 때를 기억합니다. 손흥민이 돈을 위해 경력을 포기했다고 썼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LAFC의 훈련장에서 직접 목격한 일이 있었어요. 손흥민이 젊은 선수들과 함께 연습하고 있었는데 한 선수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른 스타 선수들이었다면 짜증을 냈을 텐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그는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죠.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봤습니다. 팀 동료인 카를로스 벨라가 제게 말했던 것이 기억나요. 손흥민이 오고 나서 팀 전체가 변했다고 했죠.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선수로 만들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통계도 놀라웠어요. LAFC의 평균 관중은 40% 증가했고 TV 시청률은 2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경기장의 분위기였죠.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관중석 전체가 일어났어요.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된 응원가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한국인 팬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는 손흥민을 보러 왔지만 LAFC를 사랑하게 됐다고요. 이것이 바로 손흥민 효과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 팬들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그들을 진정한 MLS 팬으로 만들었죠. 미국 전역의 다른 MLS 팀들도 변화를 시작했어요. 아시아 선수들을 더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기 시작했고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단주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만의 손흥민이 필요하다고요.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 밖에서도 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은 그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한국 식당들은 손흥민 특별 메뉴를 만들었고 거리에는 그의 포스터가 걸렸죠. 한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우리 커뮤니티가 더 자랑스러워졌다고요. 젊은 선수들에게 미친 영향도 대단했어요. 미국 전역의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에서 한국계 미국인 아이들의 등록이 급증했습니다. 한 코치가 말했죠. 아이들이 모두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요. 그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태도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순간은 한자선 경기에서였어요. 손흥민은 경기 후에도 1시간 넘게 팬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줬습니다.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모든 팬에게 미소를 지었죠. 한 어린 팬이 울면서 내 영웅을 만났다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판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됐고 저는 자랑스럽게 그 전향자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MLS로 이적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리그 전체를, 팬 문화를, 그리고 미국 축구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트로피의 개수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한 사람의 미소가,
한 사람의 열정이, 한 사람의 헌신이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손흥민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어요. 손흥민의 행복혁명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혁명의 목격자이자 지지자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